그 민주당 그 대표 경선에서 역전승을 했죠. 이해찬 후보가 역시 의외인데 의외가 이제 예상됐었죠. 근데 첫 일성이 대여투쟁 강성 그 발언을 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바일 투표에 대거 참여한 시민들이 이해찬 후보에게 거는 게 바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해달라. 이런 메시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그 대여투쟁을 예고를 했고요. 또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그 종북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찬 대표에게 그 자격 심사도 운운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투쟁을 예고를 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해찬 대표가 흥미로운 거는 그 6선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인데 이번 첫 선출직 당직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. 아, 선출직은 처음인가요? 예. 그동안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선되는 당직은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선출직 굉장히 그 인연이 없었습니다.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크게 졌거든요. 아, 그럼 그때는 그 뭐 선거 같은 게 없었나요? 아니면 임명직을 할 때만 했었나요?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총재가 임명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예, 김대중 대통령이 주로 임명을 했습니다. 어저께 결과를 보면 이제 뭐 모바일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이 나오고 하는데 예, 재밌더라고요. 모바일심, 뭐 모심 이렇게도 나오는데 결국 모바일 투표가 이제 당락을 갈랐다,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왜곡 현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죠. 그 모바일 투표를 하는 사람도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또 그리고 당원도 민심을 대변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. 대의원이나 당원도. 근데 대의원 투표에서 그 10군데 권역별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해찬 대표가 승리한 곳은 그 친노의 아성인 부산과 그리고 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8곳에서 승리한 김한길 대표가 바로 민심이나 당심을 대표한다. 이렇게 봤거든요. 근데 역시 모바일 투표에서 크게 그 이해찬 대표가 앞서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처음부터 룰이 그 대의원 투표는 30%, 그 다음에 그 당원,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 등이 70%를 차지하기 때문에 승리는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의외로 고전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젊은 층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굉장히 있죠. 유리했죠. 이번에 사실 그 경선 내내 그 논란이 됐던 것이 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룰이 지나치게 그 눈에 보였거든요. 예를 들어서 경선 와중에서 어떤 정책 대의원 숫자라든지 참여도가 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부산 경선에서는 그 실제 주소지하고 등록 주소지가 다른 당원이 14명이나 그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근데 룰이 어떻게 정해져 있던 간에 그 전국적으로 초반 열세로 보였던 그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 무언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내용이 먹혀들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이 주로 이렇게 모바일 투표층에게 이해찬 표 어떤 정책이 먹혀들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. 일단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어떤 총선 때 경선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조직 선거였거든요. 그래서 어떤 조직력이 막강한 이 후보가 이겼다.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후보가 어떤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김한길 후보보다 좀 더 선명한 각을 세우지 않겠냐. 이런 기대감이 컸습니다.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종북 논란에 대해서만 해도 이해찬 후보가 역색깔론, 그러니까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편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 투표 있기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도 표시하고 종북 논란에 대해서 역시 그때도 혹시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결국은 먹힌 거네요. 보면. 예, 일정 부분 먹혔다고 보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바일 투표 경선이 선거인단 참여 시간이 한 5일 정도 됐었는데 막판 2일에 10,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렸거든요. 이거는 당 밖의 어떤 친노 세력이 반드시 민주당의 후보는 친노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. 이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. 제가 아는 국민참여당 출신 그 통합진보당 당직자들만 해도 저한테 그 이해찬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서로 투표했냐,
참여했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서 다 참여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. 뭐 지기는 했지만 2위를 한 김한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고도 이겼다 이런 예. 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예.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런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. 근데 실제로도 워낙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전했다고 볼 수 예.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김한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원내로서 공백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역구도 예전에는 구로 우렸는데 이번 총선 때 총선 선거 2주일 전에 광진갑 지역위원장, 그러니까 후보가 됐거든요. 그래서 조직도 상당히 약했고요. 그런데 이 김한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당의 근간인 호남의 어떤 대의원들을 장악할 수 있었다. 이거 자체가 패했지만 승리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예, 하여튼 그 김한길 후보가 이제 뭐 이게 나름 이제 2위를 하면서도 이제 화려한 컴백을 한 셈인데 나름대로 선전한 그 배경에 예를 들면 내 뒤에 뭐 명길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부인덕도 봤다고 했는데 네. 뭐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좀 승인이 아니라 좀 성공한 이유랄까 그런 게 예. 좀 있을 것 같아요. 예, 물론 최명길 씨가 이번에 그 민주당의 상징인 노란색 자켓을 입고 또 노란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 대의원들을 아주 바닥에서부터 그 다졌습니다. 그래서 1등 공신이 최명길이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. 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든지 대의원들은 과연 이 친노의 어떤 그 편협함, 독선 이런 걸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. 이런 위기감이 많이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그것이 그 추미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3위로 최고위원 당선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김한길 최고위원의 어떤 선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하여튼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예상을 뒤엎고 김한길 후보가 이제 좀 서서히 이제 선두를 달릴 때 문재인 후보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. 예. 근데 오늘자 신문에 보면 저기 문재인 후보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. 예.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선 주자들로 이제 거론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 또 손익계 선서가 많이 일 텐데 한번 몇 분 되시는 분들 손익계 선서 한번 따져볼까요? 예. 이번에 가장 그 문재인 고문의 그 거취, 그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. 일단 문재인 고문은 기사회생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그동안 그 이박 연대 담합 논란에 대해서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라고 해서 네. 그 이박 연대 한 패키지로 묶여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친노의 어떤 그 편협함이라든지 이해찬 후보의 그 막말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당 지지율, 그 대선 후보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요.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자란 분석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아직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요.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김한길 후보와 연대를 했다라든가 또 경남이라든지 울산에서도 김한길 그 최고위원이 선전하는 것을 두고 김두관의 힘이다.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요? 뭐 저기 의원 10명 정도가 이제 김두관 후보의 지사에 예.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. 예. 그 원혜영 의원이 지금 그 김두관 지사의 싱크탱크인 자치분권연구소 그 소장을 맡고 있거든요.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김두관 지사의 그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직에 도전할 때 끝까지 지사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자기가 밝혔기 때문에 중도 사퇴라는 점이 굉장히 부담입니다. 그래서 자꾸 옆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네. 어떤 명분을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 뭐 어쨌든 결과 갖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 반응도 좀 궁금해요. 예. 그러니까 뭐 어느 후보가 됐을 때 유리하다 이러는 걸 다 또 이렇게 손익계산서 같이 예. 두드려 봤을 것 같은데 예.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새누리당에서는 진작부터 이해찬 대표가 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의 3.1절 골프 파문이라든가 네. 아니면 그 언론과의 막말 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드릴 수 있는 약점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. 근데 김한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딱히 잘 각이 안 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본심이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누리당에서는 우리로서는 훨씬 대응하기가 쉬워졌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로만 보면 김한길 후보 같은 경우 전에 이제 방송도 진행하고 했었는지 말이 굉장히 매끄럽고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잘 피해가시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. 굉장히 좀 노련하고 이렇게 뭐
한길이와 명길이가 길길이 뛰고 싶다라는 네, 이번에도 아주 그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라당, 저희 새누리당이죠. 새누리당에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좀 세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새누리당에도 좀 득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겠죠. 예, 다른 것보다 일단 그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에 그 생방송 도중에 전화를 끊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 언론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은 분이 과연 제1야당을 잘 요리할 수 있겠냐,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. 네.